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스마트 물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하는 내용은 IT 기술로 구현하는 스마트 물류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요새 온라인 쇼핑으로 배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밑에 그림과 같이 우리가 초코칩이라는 것을 2개를 시켰는데 어떤 박스는 한 박스에 들어오고 어떤 거는 박스가 2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물류를 하는 사람, 스마트 물류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합포장, 물류의 빅 이슈인 합포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B몰은 가능한데 합포장이 A몰은 불가능했던 이유. 이게 물류센터에서 합포장 프로세스를 구현했느냐 안 했느냐에 해당되는 차이입니다. 이런 합포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문을 물류센터 안에서 한 번에 맞추어서 피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킹하는 것들은 우리 물류센터에 있어서는 최적화 운영이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물류라는 것을 물류센터의 전체 센터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물류센터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최적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드웨어 하우스라고 기존에는 그랬었고 이런 것들이 IT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접목되다 보니까 디지털 웨어하우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데이터와 또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라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물류센터를 자동화해주는, 무인화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 ICT 기술들이 적용되는 운영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센터를 최적화하는 이런 3가지 요소들이 기본이 되어야만 물류센터 전체 우리가 받아보는 배송이 최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류에 있어서의 자동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지능화, 센터의 최적화 그리고 넥스트 물류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을 보고 4번까지 갈 수 있을지 전체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에 있어서는 사실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데 물류에 있어서의 자동화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이 여기에 ICT 기술이나 데이터 기술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입장에서 물류 자동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 있어서에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화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입고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보관되고 그리고 그거를 고객의 주문별로 피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주고 그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보는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박스 안에 그걸 검수해주고 포장해주고 출고해주는 것들입니다. 아래의 그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렉에 보관하거나 또는 인력에 의해서 수동 피킹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에 의해서 눈으로 다 검수 포장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좀 더 최적화되고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자동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들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자동화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물류센터에 있어서의 팔레트 위에 얹어진 대량의 화물들이 자동 창고에 자동으로 입고되는 과정, 그러니까 보관 업무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관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물류센터 안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보면 피킹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직접 물건을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드는 보관과 피킹의 자동화라는 이런 자동화 영역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고객이 주문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피킹을 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물건들이 태워져서 빠르게 자동에 의해서 물건이
고객의 배송지나 고객별로 배송되어지는 분류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왼쪽에 있는 것은 피킹, 그 다음 오른쪽은 분류의 자동화되는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수와 포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일단 물건이 피킹되어 온 다음에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사람이 검수하는 게 아니라 AI의 비전 방식에 의해서 피킹 상품을 자동 검수하는 그런 자동화된 부분이고 오른쪽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피킹된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를 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박스를 공급해주고 거기에 맞게 그 부피를 재어서 그 포장에 맞게 자동 포장해주는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현재 자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고에 있어서의 뒷팔레타이징과 출고에 있어서의 팔레타이징입니다. 왼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일단 물건들이 팔레트 위에 쌓아져 들어온 것들을 한 개 한 개씩 끄집어내는 자동화입니다. 이런 자동화는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팔레트 위에 적재가 된 상품을 이미지로 인식해가지고 로봇팔에 의해서 한 개 한 개 팔레트에 있는 것을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뒷팔레타이징이라는 자동화이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각각의 사이즈가 다른 박스들을 팔레트 위에 옮겨서 이동을 해야 될 때 그것들을 각각의 팔레타이징 해준다라고 해서 팔레타이징에 해당되는 자동화입니다. 이렇게 자동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국산화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분류를 자동화해 주는 것이 국산화되었고 그리고 다음은 피킹, 로봇에 의한 피킹도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겐츄리라는 부분도 실제 토트 단위로 피킹해 주는 부분도 국산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실제 지멘스나 이런 분들이 각각의 상품이 사이즈가 들어온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싱귤레이터라는 부분도 국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설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스토어라는 설비입니다. 오토스토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봤듯이 실제 보관과 피킹을 자유롭게 하면서 면적의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오토스토어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그레이 오렌지라고 해서 실제 아마존 키바에서 사용되는 그런 실제 AGV로 구성된 키바 타입의 이송 로봇이 실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 로보틱스라 해서 실제 아마존의 키바 타입이 아니라 실제 렉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피킹해주는 그런 설비를 하이 로보틱스 설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셔틀 타입입니다. 실제 렉 안에 들어가서 렉의 로봇이 그 안에서 그 아이를 따라서 실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는 타입의 자동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ICT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을까라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대략적으로 크게 디지털 트윈, IoT, AI 중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AI 또는 비전을 통한 AI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 AI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들이 물류센터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물류센터의 디지털 웨어하우스를 위한 그런 주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물류센터에서 왜 이용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물류센터를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CCTV나 아니면 스카다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류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복잡한 설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어서의 운영에 있어서의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에러가 발생되는 부분, 장애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물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똑같이 3D화해서 거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장애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디지털 트윈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과 IoT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3D화했다. 여기에다가 IoT 센서를 물류센터에서 주요하게 장애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IoT 센서를 붙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사전에 물류센터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한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과 IoT 센서를 붙여서 전체적인 물류센터를 장애가 일어난 것을 예지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트윈과 IoT를 접목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AI의 비전 기능과 딥러닝 기능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물류센터나 어디에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자동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택배 물류센터에 가보면 하차를 하고 난 왼쪽 그림을 보면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서서 소형으로 가야 될 부분 그리고 중대형으로 가야 될 부분, 2형으로 가야 될 부분을 그거를 사람이 서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개의 하차대가 있으면 그 80명이 다 서서 일일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AI의 딥러닝 이게 그냥 최적만 파악을 하게 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형상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AI의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사람이 없이 실제 소형, 중대형, 그 다음에 2형물이 각각의 자기의 경로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AI의 비전 기술 그리고 딥러닝 기술들이 접목된 물류센터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보았듯이 AI 비전과 그 다음에 딥팔레타이징 로봇의 사례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본다. 그래서 그 보고 이것을 내가 파악을 해서 봤을 때 이 형상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고 크다 작다 그리고 어느 순서로 내가 이것을 한 개씩 드러내야 되는데 한 개씩 드러낼 거냐 아니면 두 개씩 드러낼 거냐 그리고 어느 거 먼저 드러낼 거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비전의 기술과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비전 기술과 그리고 딥러닝 그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먼저 할 거냐 크기를 선택해 주는 이런 기술이 접목되어서 딥팔레타이징 그리고 팔레트 되어 있는 화물을 한 개씩 끄집어내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AI, 딥러닝 이런 기술들에 대한 물류센터의 지능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물류센터에 있어서의 최적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7만 건,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7만 건 또는 취급하는 상품이 12만 건, 20만 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롱테일 상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문은 하루에 고객의 주문이 20만 건 이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상품에 있어서의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고 그리고 생산성 있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작업의 단위를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이 자동화된 설비와 함께 잘 분배할 거냐. 그리고 그 작업 분배된 것들이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작업의 밸런싱이 어떻게 잘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ROC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현 사례인데 왼쪽 위에 보면 상품과 고객이 있는데 이렇게 어느 걸 먼저 처리하냐에 따라서 상품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런 랭킹 오더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고객의 주문과 그리고 상품의 배치를 함으로써 상품과 고객의 주문 간의 밀접도를 높임으로써 실제
그런 알고리즘을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20에서 30% 이상의 오더의 처리, 고객 주문의 처리의 향상이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ROC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류센터에 흘러다니는 박스가 4개 정도 있는데 이 박스에 잘 적재를 해놓으면 물류센터 흘러다니는 토트 박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3개의 박스만 움직여도 됩니다. 대형 물류센터나 작은 물류센터에서 토트 박스가 얼마나 적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 물류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캐파의 양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카토니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동 물량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 물류센터에 우리가 처리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버틀렉 없이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오른쪽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왼쪽은 주문과 상품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배치 생성의 주문을 할당한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10,000개 오더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2,000개, 3,000개, 5,000개로 끊을 것이냐 5,000개 단위로 주문을 끊어서 작업의 전체적인 단위를 할 거냐 이렇게 작업 단위를 끊는 걸 배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치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어느 게 최적으로 전체적인 센터의 효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배치 생성의 효율화, 배치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알고리즘은 어떤 작업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처리해야 되고 어떤 작업자는 팽팽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작업자 간의 업무를 균등하게 분할해 줄 거냐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작업의 오더의 흐름을 윤활하게 할 거냐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겐츄라는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가 2개의 포크를 가지고 피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킹을 할 때 움직였을 때 2개를 동시에 피킹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이용돼야 되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적게 움직여서 가장 많이 피킹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단위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 또는 물센터 전체에 있어서의 오더를 배치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작업자의 밸런싱을 이루어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물센터의 흐름에 있어서 좀 더 적게 흘러가게 만드는 토트가 적게 흘러가서 컨베이어의 부담을 적게 주는 알고리즘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물센터에 적용되어야만 우리가 중복적인 투자나 과도한 투자를 막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자동화에 있어서의 IT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이 IT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만이 물류센터가 좀 더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송 로봇, 키바와 같은 운송 로봇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움직여서 그 경로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움직였을 때 어떤 경로로 갔을 때 라우팅이 최적화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의 라우팅도 있지만 이송에 대한 로봇이 100개, 200개가 물류센터에서 처리될 때 어떻게 하면 그 경로가 최적화돼서 흘러갈 거냐 해당되는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과 그거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을 접목해서 2개를 같이 접목했을 때 이 100개 정도 되는 로봇, AGV 로봇이 최적화돼서 이 안에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많은 캐파를 올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로봇을 5대를 쓸 걸 2대만, 500대를 쓸 걸 200대만 써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실제 구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자동화에 있어서의 차별화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물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키커머스로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에서 1시간, 2시간 배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 위치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심물류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도심 내에 작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품종 소량의 주문, 그리고 30분, 1시간 배송에 대한 1시간 주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출하 이후에 라스트 마일과 잘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물류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자동화를 어떻게 잘할 거냐, 그리고 이 자동화에 맞는 AI에 관련된 AI 베이스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심에 작은 물류센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건을 공급하는 하주사, 그리고 물건을 주문하는 고객,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동화된 소형 물류센터,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 그리고 그것을 받아보는 고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주사는 어떤 게 필요하냐? 내가 어떤 물건을 이 작은 공간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만이, 그리고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재고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작은 물류센터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필요할 때 빨리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자동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소형 물류센터에서는 검수와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화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송에 있어서는 라우팅 알고리즘에 있어서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로로 갔을 때 단기간에 고객의 주문을 대응할 거냐, 이런 AI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 될까? 어떤 화물을 갖다 놔야 될까? 어떤 상품을 갖다 놔야 될까? 그리고 고객은 어떤 주기로 주문을 할까? 이건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루어져서 그 작은 물류센터 안에 하주의 입장에서 고객이 매일 화장품, 매일 맥주를 주문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항상 그런 주기를 파악해서 미리 그 물건을 갖다 놔서 30분 내에 배송하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 현재는, 옛날에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 기반에서 현재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에 의해서 어떤 재고로 어떤 상품을 갖다 놔야 하는 거냐에 대한 수요 예측이 AI 기술에 의해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콜센터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라 유사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챗봇이라는 로봇에 의해서 유사 질의에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고객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정량화해서 계속 고객과 인터랙티브하게 대응을 해준 챗봇에 대한 셀프 상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형 물류센터,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에 있어서 많은 사람, 자동화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수나 또는 포장에 의한 부분들이 AI의 강화학습 기반에 있어서 검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배송 단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넓은 곳에서의 경로의 최적화가 아니라 아주 3km 안에서의 경로를 최적화해서 고객한테 빠르게 배송해 줄 수 있는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AI 기술과 많이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도심 외곽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에서도 수요 예측을 위한 것, 그리고 고객에 대한 주문의 상담을 대응하는 것, 그리고 검수를 위한 상품 인식에 대한 것, 그리고 고객 배송을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향후에 도심 물류에 있어서 많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류센터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어떤 설비를 쓰냐에 따라서 그 센터의 자동화와 그리고 효율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 ICT 기술을 어떤 기술을 적용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을 하고 그거를 머신러닝 같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데이터 웨어하우스 되어야만 물류센터에 있어서는 점점 더 진보해가는 물류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제약상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략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점점 더 이런 ICT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이 물류센터에 있어서 많이 접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개략적인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